오케이. 이제 입자라는 건 우리 물질은 입자라는 건 가장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질들이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 그리고 분자가 있는데요. 분자를 이루는 것들이 원자고요. 원자가 가장 지금까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은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하고 우리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1학년 때는 그냥 입자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탄소 원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종류 하나, 뭐 종류 몇 개 이런 거 따질 때는 그냥 원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원자들이 합쳐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냥 작은 입자가 되는데 물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뭐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죠. 물은 보통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잘 알 건데 이때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를 원자라고 하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인 물의 분자라고 하는데 이 분자라는 건데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라는 거는 액체 상태일 때랑 수증기 상태일 때, 기체 상태일 때 물의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우리 초등학교 때도 하는 건데 염화 코발트 종이 아시죠?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에다가 물을 묻히거나 수증기를 했을 때 항상 푸른색은 붉게 변하죠. 그래서 아 물의 성질은 수증기도 액체에서 기체가 됐지만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를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가 만난 거거든요. 합쳐져서 이제 이산화탄소 분자가 된 거예요. 산소 분자는 산소끼리 만나서 산소 분자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를 원자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때를 분자라고 하고 대부분은 이제 입자라는 건 분자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건 그래서 입자 운동은 입자들이 운동을 한다는 거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입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고체 상태에서도 입자는 계속 제자리에서 진동을 해, 그치? 액체, 기체는 더 많이 이제 움직이는데요. 특히 여기서 다루는 건 우리 보통 이제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입자 운동은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열을 받으면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다고 그랬고 거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입자 운동이라는 거고 절대라는 말은 아니겠죠. 항상 정지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온도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온도에서의 0켈빈이 있었잖아요. 0켈빈은 모든 입자들이 멈췄을 때 온도고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때가 되면은 뭐 멈춰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마이너스 273도씨라는 거는 실생활에 없는 거잖아요. 과학 수준에서나 아니면 기술 수준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대부분의 생활에서는 입자는 정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산과 증발이 입자 운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증거고 확산과 증발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산하고 있구나, 입자들이 확산하고 있구나, 증발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예를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확산과 증발을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되고 확산은 뭔가가 스스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향수 냄새, 뭐 디퓨저 냄새, 아니면은 뭐 음식 냄새, 예를 들면 삼겹살 굽는 냄새는 멀리서 다 퍼져나오죠. 보이지 않지. 그리고 화장실 냄새, 예를 들면은 집에서는 화장실 냄새 안 나지만 학교 화장실 같은 데는 냄새가 많이 나죠. 근처만 가도 근처가 아니에요. 좀 멀리 있어도 이렇게 찌린내가 나죠. 그런 느낌. 그런 게 확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외부 자극이 있으면 더 많이 퍼지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온도가 뜨거울 때 아니면은 바람이 잘 불 때 더 많이 퍼지는 거고요. 이런 게 없어도 냄새라는 거는 저 멀리서도 느껴지잖아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외부 자극 없이도 스스로 이제 운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퍼지는 느낌. 향수병은 딱 열었을 때 디퓨저 생각하시면 디퓨저는 처음에는 은은하게 느껴지지만 가까이 가면은 되게 진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방 안에 이제 좀 가득하게 퍼지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겠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물에다가 수치화 물감 같은 걸 딱 떨어뜨렸을 때 아니면 잉크 같은 거를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죠. 아니면 물에 색소를 뿌렸을 때 퍼져나가죠. 이게 확산이에요. 입자들이 뭔가 퍼지고 있구나라는 거. 중요한 거는 스스로. 그리고 증발이라는 건 뭐 잘 알겠지만 뭔가 물이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 계속 줄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증발이라는 표면에서 물이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그래서 이따가 증발하고 끓음의 차이를 볼 건데 끓음은 물의 전체적인 모든 면들이 정말로 끓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표면과 안쪽이 다 끓는 거잖아요. 이게 끓음인데 증발은 표면에서 액체 분자들이 기체로 탈출하는 거고 이 상태 변화를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하는 걸 기화라고 해가지고 이따가 상태 변화할 때 배울 텐데 그래서 스스로
운동에서 표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과학에서는 증발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생활은 뭐 실생활에서 많이 있으니까 확인할 거고요. 증발의 원인은 아직은 여러분들 좀 익숙치 않겠지만 모든 입자들은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간에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만류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물질과 물질 사이에는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 뉴턴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게 확장된 데는 중력이고, 중력은 지구 중심이 물질을 잡아당기는 거고, 이런 것까지 확장되겠지만 어쨌건 입자 수준에서 서로 간에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있던 것들이 이제 표면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는 서로 간에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표면에서는 아래쪽에서만 붙어 있는 거, 아래쪽과 옆쪽에서만 붙어 있는 거고 위에는 안 붙어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탈출하기 쉽다는 개념인데 아직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써놓고 그냥 인력이 좀 적게 작용하는구나 라고만 일단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입자 운동에 보시면요,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 돼 있는데요. 여기다가 한번 밑줄에 놓으시고, 입자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에 잉크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어디 한 방향으로 퍼지지 않고 전 방향으로, 근데 골고루 퍼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불규칙하게 퍼지고 있죠. 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데 균일하진 않다. 그리고 입자 운동의 증거가 되는 현상은 이제 확산과 증발이라고 했었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썼는데 확산과 증발 잘 생각해 보시면 온도가 높을 때 더 많이 퍼져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겨울보다 예를 들면 음식물 냄새 아니면 뭐 어디 냄새 이런 것들이 더 잘 퍼지거든요. 쓰레기 냄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쓰레기는 겨울에는 냄새가 잘 안 나는데 여름이 되면은 쓰레기 냄새가 확 퍼져. 이렇게 밖에 내놓은 쓰레기 냄새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잘 퍼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앞에서도 했지만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확산이 더 잘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액체 아니면 기체 상태에서의 확산과 증발을 배울 거고요. 질량 자체는 당연한 얘기지만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게 조금 더 훨씬 잘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벼울수록 확산이 잘 된다는 거.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확산과 증발이 빠르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확산을 보시면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마찬가지로 그냥 밑줄에 놓으시고, 스스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액체와 기체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액체에서의 확산은 잉크 입자를 물에다가 딱 떨어뜨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입자들이 뭉쳐 있다가 조금씩 퍼져 나가겠죠, 그죠? 그런 개념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화살표 옆쪽으로 해서 잉크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물속으로 퍼져 나간다. 방향성 보시면요,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불균일하게 퍼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기체 X의 확산은 이제 뭐 향수병이라든지 디퓨저 같은 거 이제 예로 나와 있고, 딱 뚜껑을 열고 향수를 살짝 딱 뿌렸어. 그러면 이제 모든 방향으로 퍼지겠죠. 그런 것들이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향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확산에서의 개념은 스스로 뭔가가 입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확산 현상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기 모기향 잘 알 거고, 그지? 전기 모기향 우리 냄새가 안 나지만 어떻게 퍼져가지고 모기들이 죽잖아, 그지? 그렇게 확산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약 탐지견 잘 모르겠지만 마약의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은 냄새를 잘 맡잖아. 그래서 마약 탐지견들이 그 냄새로 마약을 찾는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퓨저나 뭐 방향제 같은 거 좋은 향기가 나는 게 이제 스스로 퍼져서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뭐 음식 할때 뭐 양념이라든지 식초라든지 이런 거 떨어뜨리면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 이 밖에도 뭐 여러분들 뭐 음료수 같은 거 생각해 보셔도 되고, 엄마 아빠가 먹는 티백 차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커피 같은 거 점점 이렇게 우러나거나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예로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뭐 빵가게라든지 꽃가게 앞을 지났을 때 빵 냄새나 꽃 향이 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실 거고, 음식 가게도 마찬가지죠. 음식점 앞을 지나면 음식점 냄새 잘 나잖아. 특히 뭐 고깃집 같은 데 가면은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 네, 확산의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뭐 이 밖에도 뭐 파스 냄새, 여러분들 뭐 파스 냄새 알죠? 파스 붙인 파스 근처 멀리 있어도 파스 냄새가 나잖아. 그런 것들 잘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냄새라든지 뭐 아파트 새 집에 가면은 그 특유의 그 접착제 냄새가 있거든요. 약간 새 집에 갔을 때 나는 그 새집 증후이라는데 그런 냄새들, 접착제 냄새, 아니면 본드 같은 거 그런 냄새들 있잖아요. 본드나 뭐 플로레스에 나는
특유의 냄새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확산이고요. 확산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냄새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2번에 보시면요.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거기다가 별표 쳐놓고요. 플러스 강의 2번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고요. 거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확산은 어떤 조건에서 잘 일어나느냐? 온도가 높을수록, 그죠? 온도가 낮은 것보다 높을수록 더 많이 퍼지고요.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울수록 더 많이 퍼진다.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기체일수록 입자가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잘 퍼진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요. 액체보다는 기체보다는 진공 속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진공 속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퍼질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퍼지겠죠. 그죠? 방해하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진공 속에서 더 잘 퍼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번 보시면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물입자의 운동을 해가지고 잉크 입자뿐만 아니라 물입자도 스스로 운동한다. 인데 이제 물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잉크 입자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 이런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그리고 4번 보시면요. 주유소에서 라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까닭이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기름이 이제 기체 상태로 퍼져가지고 이제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뭐 라이터 같은 걸 써가지고 담뱃불을 붙이다가 펑 하고 터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증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현상이 이제 확산에 이어서 증발이고요. 증발은 물이 쉽게 말하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물이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첫 번째 줄에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인데 표면에서 일어난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아세톤의 증발인데요. 아세톤 혹은 알코올 같은 경우는 빨리 말라요. 아세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알코올은 알잖아요. 병원 가면은 이제 뭐 주사 맞고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 그게 알코올이잖아요. 어떠니 물보다 금방 마르잖아. 왜 알코올이 물보다 빨리 마르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질량이 혹은 인력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물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이 더 빨리 마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증발이 빨리 일어난다. 아세톤을 떨어뜨린 거름종이가 점점 가벼워진다 돼 있는데요. 거름종이에다가 요 실험은 거름종이를 처음에 전자절 같은 데 올려놓으면은 거름종이에 무게가 있겠지, 그지? 그런데 거기다가 아세톤을 몇 방울 뿌려요. 그러면은 무게가 무거워졌겠죠, 그지? 그런데 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가벼워져서 이제 질량이 다시 거름종이만큼의 온도로 되겠죠. 아니, 질량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세톤이 증발해서 날아갔구나, 액체가 기체가 됐구나, 그런 거는 이제 확인하는 실험이고. 그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실험으로 있으니까 그때 확인할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증발 현상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증발 자체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고 마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쉽게 한번 정리하면요. 확산은 냄새가 퍼지는 거고요. 증발은 마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증발 현상을 보시면 빨래가 마르는 거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청소할 때 물걸레로 닦아둔 교실 바닥이 마른다. 뭐 집안에서도 청소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물티슈 같은 걸로도 이렇게 닦잖아요. 닦으면은 처음에는 물기가 있지만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대표적인 증발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사 맞고 이제 손등이나 어딘가에 엉덩이 같은 데다가 알코올 이렇게 솜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럼 마르잖아요. 알코올이 마르는 거. 그 다음에 오징어나 고추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말리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은 잠자리에 머릿말에 자릿기를 놓으면 밤새 물이 증발하면서 방 안의 습도를 조절한다. 뭐 여러분들은 이런 건 하진 않겠지만 수건이라든지 뭐 어떤 뭐 손수건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물 묻혀서 어딘가에 걸어놓으면 되게 건조할 때다 걸어놓으면 이제 습도가 되게 건조했던 데 방이 좀 약간 습도가 올라가서 촉촉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엄마가 활용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뭐 방이 너무 건조하다 할 때는 젖은 수건 같은 걸 좀 걸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엄마들은 그렇게 나중에 또 할 거니까 한번 나중에 또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우리 생활에서 그냥 물컵 놔뒀을 때 물이 이렇게 증발돼서 사라지잖아요. 그치? 그런 게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밖에도 뭐 가뭄 같은 거 너무 더워가지고 가뭄 이 자체도 증발의 대표적인 기상 현상이 되겠고요. 수채화 물감 우리 이제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아니면 미술 학원에서 물감을 이렇게 칠하잖아. 그럼 처음에는 물기가 있지만 다 말라서
그림이 되잖아요. 그것도 대표적인 증발이 되겠고요. 이 밖에도 뭐 우리 매일 하는 세수라든지 샤워라든지 이런 거 물기가 다 닦진 않아도 마르잖아. 머리도 이렇게 감고 나면 마르잖아.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발 현상이 되고요. 똑같이 오른쪽에 4번 한번 보시면 5번 한번 보시면요. 6번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인데 거기도 이제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는 조건하고 증발이 일어나는 조건을 잘 기억해 두시고 거의 비슷하니까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보면요.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여름보다는 겨울이 낮이 저녁보다는 더 잘 마르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습도가 낮을수록 되는데 습도가 낮다는 건 아직 배우진 않겠지만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습도가 작다는 거는 습하지 않다는 거는 건조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잘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습도가 낮을수록 혹은 건조할수록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수록 더 많이 증발하겠죠. 그리고 표면적이 넓을수록 이거는 뭐 생각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넓은 표면에 넓은 수조에 있는 물하고 좁은 물컵에 있는 물하고 비교했을 때 만약에 같은 양이라면 조금 넓을수록 더 잘 말라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닿는 입자 표면이 더 넓기 때문에 사실 증발에 제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원리가 입자가 표면에 있는 입자가 내부에 있는 입자보다 덜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질량이라면 같은 질량으로 치면 얘보다 더 잘 마른다는 소리, 더 잘 증발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얘는 공기와 닿는 면적이 더 많잖아요. 얘는 예를 들면 한 4개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얘는 7개, 8개가 된다고 치면 얘가 공기와 닿는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입자 서로 안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보다는 밖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탈출하려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탈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같은 질량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더 잘 마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금 만들 때 넓은 데다가 바닷물을 쫙 펼쳐놓고 이렇게 막 뭔가 밀면서 이렇게 이제 물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데다가 천일염을 만들지 좁은 데다가 가둬놓고 하진 않잖아요. 혹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금 만드는 지역들을 보면 되게 넓어요. 넓고 되게 얕아서 빨리 마르게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쓰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위에 5번 보시면 증발과 끓음에 비교되어 있는데요. 증발하고 끓음은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같은 크기의 비커라든지 용기가 있는데 질량이 똑같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이고요. 하나는 이제 불을 가해서 끓음을 끓여요. 이게 증발인데 하나는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도 표면에서 입자들이 탈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물이 이렇게 줄겠죠. 이게 증발이에요. 그래서 증발은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탈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끓음은 뭐냐면 아래쪽부터 이렇게 끓어서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입자들이 표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입자들이 다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증발은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끓음은 에너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끓으면서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열 에너지를 받고 모든 것들이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입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걸 끓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발은 열이 낮아도 그러니까 뭐 높건 낮건 상관없이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대신에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고 끓음은 특정 온도 이상일 때 끓는 점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중에 이제 배울 때지만 끓는 점이라는 게 끓기 시작한 온도거든요. 그래서 끓기 시작한 온도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모든 입자들이 전체적인 면에서 전체에 있는 입자들이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죠? 다시 정리하면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표면, 끓음은 특정 온도 이상에서 물 전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5번에 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증발과 끓음은 기본적으로는 공통점은 액체가 기체로 탈출하는 건데 액체가 기체로 변해서 탈출하는 거는 비슷한데 시간이 당연히 끓음이 더 빠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발생 장소가 증발은 표면,
끓음은 전체적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발생 온도는 모든 온도. 그래서 겨울에도 증발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끓음은 특정 온도에서만, 높은 온도에서만 일어난다. 전체적인 면에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자 운동에 대해서는 확산과 증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오른쪽에 1, 2, 3, 4, 5번 한번 풀고 우리 정리하고 칠게요. 자, 1번 입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2번 입자는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을 움직이니까 X가 되겠고요. 3번 입자는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 고체조차도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죠. 자극을 받으면 움직인다가 아니고 X. 입자 운동의 증거가 되는 현상에 확산과 증발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O가 되겠고요. 2번 향수를 뿌리면 방안 전체로 향수 냄새가 퍼지는 까닭은 향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확산에 대한 설명 1번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5. 기체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액체에서도 일어나고 고체에서도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진 않겠죠. 왜냐면 고체는 입자 자체가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진 않아요. 과학에서는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잘 보이진 않는다. 어쨌건 3번에 1번 O, 2번은 X. 3번은 진공 속에서는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X. 진공에서는 더 잘 일어난다고 했고 그 이유가 방해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더 쉽게 퍼져나갈 수 있겠죠. 4번 바람이 불 때만 일어난다는 현상이 됐는데요. 아니고 바람이 없어도 일어나는데 바람이 있으면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확산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하면은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과 관련됐다는 거고요. 이건 증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5 맞고요. 2번 기체가 액체가 아니라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X. 자, 3번이 헷갈릴 거예요.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아까 배웠지만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끓음이라는 것들이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X가 되겠지.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만약에 풀어본다면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표면에서만 일어난다. 4번 가열하지 않아도 일어난다. 네, 가열하지 않아도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고요. 심지어 겨울에도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 황태라고 알아요? 모르지? 황태 아는 사람 없지? 없죠? 황태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황태국, 뭐 북엇국 해가지고 그런 것들인데 명태라고는 생선이 있죠. 명태라는 생선이 있어요. 요즘 잘 안 잡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명태를 얼린 게 동태예요. 동태는 들어봤잖아, 그지? 응? 맞아. 맞아. 여러분들 이제 그 정도로 알겠다, 그지? 명절에 전부칠 때 쓰는 거 이걸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생선 이름이 명태야. 그런데 얘를 살아있는 거 있죠? 신선한 거. 얘를 생태라고요. 생태탕 할 때. 그리고 명태 새끼가 노가리야. 아, 그래요? 엄마는 아빠들이 먹는 그 맥주 안주로 먹는 그 있지? 그게 노가리야. 그게 새끼야, 새끼.
그리고 살아있거나 좀 신선한 상태를 생태, 명태를 근데 예를 들면 그 러시아 쪽이라든지 연해주 쪽이라든지 저 위쪽에서 잡아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요즘 안 잡혀서 옛날에 잡혔는데 그래서 얼려서 오는 걸 동태라고 해요. 얘가 이름이 되게 많아. 그런데 황태라고 있어. 얘가 뭐냐면요, 명태를 잡아가지고 어디다 말리냐면 겨울에 바깥에다 걸어놓고 말리는 거예요. 겨울에 눈 속에서 말리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눈 속에다 두면 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발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거든요. 심지어 0도라든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영하에서도 일어나. 그래서 서서히 이제 겨울에 찬바람으로 서서히 말리는 거예요. 이게 황태. 그래서 적당하게 수분도 보존되고 더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비싸 황태가. 그래서 강원도의 뭐 어디 설악산 같은 데서 이제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많이 팔거든요. 어쨌건 명태라는 애가 요런 우리가 증발을 이용해 가지고 황태를 한번 만든다. 그리고 요 황태를 만드는 원리와 똑같은 게 뭐 있냐면 우리 냉장고에다가 냉동실에다가 어떤 물질을 뭐를 넣어놓잖아요. 음식을 넣어놓잖아. 그러면 쪼그라들어. 그지? 어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어. 그 이유가 그 냉동실에 있는 영하 기온에서도 다 마른 거예요. 말라서 냉장고 안에 성해라고 해가지고 얼음이 이렇게 붙잖아. 냉장고 좀 오래되고 좀 고장나고 그러면 성해라고 해서 붙잖아요. 그 마른 수증기가 같아 얼어가지고 붙은 게 성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게 잘 몰랐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증발 때문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하의 기온에서도 증발은 일어난다. 알겠지? 서서히 천천히는 일어난다. 그래서 황태 만들 때 몇 개월씩 걸린다고 해요. 뭐 1개월, 2개월씩 겨울에 천천히 말려서 만드는 게 황태다. 그래서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4번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가열하지 않아도 일어난다는 게 맞아요. 4번에 4번이고 심지어 영하의 기온에서도 일어난다. 증발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 증발은 되게 높은 온도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건 끓음이라고 한다. 5번 확산에 해당하는 현상은 확산 증발에 해당하는 현상은 증발이라고 했고요. 1번 물걸레로 닦아서 교실 바닥이 마른다. 증발이겠죠. 그러니까 마른다. 증발이고요. 냄새가 퍼진다. 확산이에요. 2번 마약 탐지견이 냄새 났으니까 확산인 거고요. 3번 빨래가 마른다. 증발이에요. 알코올이 사라진다. 마른다. 증발이에요. 식초를 떨어뜨렸더니 퍼졌다. 이건 이제 확산이겠죠. 방향제를 넣어줬더니 냄새니까 퍼진 거죠. 확산이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치? 넘겨주시고요. 만약에 그 기온이 엄청 높아서 백도가 넘으면 바닥에 있는 물이 끓을 수도 있어요. 바로 끓겠지. 당연한 거지. 끓는 점이 100도시면 물은 끓는 점이 100도시잖아요. 당연한 거죠. 우리 몸도 끓어서 없어 그때.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니까. 자 넘겨주시고요. 104페이지에 입자의 운동 실험은 잠깐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쉴게요. 그래서 물에다가 잉크를 퍼뜨렸어요. 그러면은 불규칙하게 뭐 전방향으로 퍼진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 뭐 실생활에도 많이 보고 미술 시간에 수채화 물감 딱 떨어뜨리면 퍼지잖아요. 그지? 네, 그걸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향수의 확산 뭐 잘 알겠고요. 뭐 향수를 특정 지점에서 어떤 애가 뿌렸더니 이제 모든 방향으로 퍼졌다는 걸 이제 그림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세톤의 증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실험인데요. 처음에 거름종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뭐 0.000 이렇게 나오겠지만 뭐 저울로는 그냥 0.0으로 쳐요. 만약에. 근데 아세톤을 3g 정도를 이렇게 뿌렸어. 그래서 이제 아세톤 가운데 그림에 아세톤에 의해서 약간 젖어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좀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말랐어. 그랬더니 다시 0g이 됐어요. 아세톤 입자가 다 날아가가지고 처음에 액체 상태 3g이었다가 날아가서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전자저울의 숫자가 0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위에 아세톤 냄새가 나는 까닭은 액체에서 떨어져 나와 기체로 변한 아세톤 입자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는 입자가 스스로 뭐 하기 때문에 뭐지? 뭘까요? 운동 혹은 움직이기 때문에 확산과 증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한 실험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확인 문제 스스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일단 2교시 때는 문제 풀고 뒤에 문제 상태만 조금 더 나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쉴게요.